이 여자들이 노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디에? 성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성범죄자에 의해서 노출이 돼버리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이걸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 피해가 발생을 했어. 그럼 과연 이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 피해, 상처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즉 성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 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가 기혼이야. 그렇게 되면 누가? 그렇게 되면 자기 배우자, 남편. 이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이 피해에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피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이 상처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공감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왜냐면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성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가 생기냐, 마음에 상처가 발생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에서 상처가 발생을 하는 게 이게 평생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발생을 했다면 부모나 남편이나 이렇게 가는데 단 부모가 남편이 마음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도 마음 문제가 없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이 마음 문제,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또는 위중증심리장애 관련된 이런 식으로 마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일단은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정반대로 해석해 주면 돼요. 네가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내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곧 아마 관심이 되고 회복에 관련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마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말을 했던 거를 그대로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마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부모나 또는 남편이 마음 문제가 있어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좀 안정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상처를 표현했기 때문에 돼요. 어디에서? 안전하게. 안전한 대상이거든요. 왜? 성과 관련이 없는 대상이거든요. 성과 관련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누구? 부모.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남편. 그렇다가 아이들 데려다 놓고 내가 이렇게 성범죄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랑 얘기하면 아이들한테 좀 그렇고 그래. 부모가 됐던 그 다음에 남편이 됐던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A는 안 됩니다. 예? A는 아직까지 나를 성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상처, 이 성범죄에 대한 이 상처를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표현이. 안전한 대상에게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한테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드리려고 했는데도 반대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가 더 커지고 막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전문가를 찾아가면 돼요. 주변에 상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상담. 반드시 상담하는 곳에 가야 돼. 문제는 뭐냐면 이 상담하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됐을 때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범죄에 관련된 이 부분을 중시 여겨가지고 또 이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담사들이 갖고 있는 그 역할들이 있는데 요거를 잘 감안을 해서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범죄에 관련되는 이 경중에 따라 가지고 처벌할 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안전하게 상담, 즉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왜 이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고 뭐라고 이렇게 가면 이게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피해를 할 때는 이 상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함께 해가지고 노력해서 처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다른 피해를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상담사가 또 문제예요. 상담사가 마음 문제를 가진 사람이야. 과거에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중증 심리장애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조건 망해요. 여기 가면. 이런 단점은 있어요. 이런 단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상처를, 이런 피해에 관련된 상처를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친구나 지인은 안 돼요. 친구나 지인. 친구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동성 친구야. 그러면 같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그 여자친구가 똑같은 피해를 입어요. 똑같은 피해를. 그러기 때문에 왜 공감이 돼버리면 똑같은 피해를 입거든요. 왜 그걸 회복하는 힘이 공감을 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커져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부모님이 됐던 남편이 됐던 또는 내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서든 이거를 회복을 하면 즉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표현하게 되면 반드시 피드백이 뭘로 들어오게 되냐면 피드백이 성적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2차 피해예요. 2차 피해를 예방하면,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이 마음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2차 피해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나 남편인 경우에는 가해를 하지 않아요, 일단. 상처를 좀 키우는 역할을 하지, 성적 관련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타인이잖아요. 상담소 타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마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상하게 2차 피해를 입어요. 성적 2차 피해를 입습니다. 성적 2차 피해를 입게 되면은 내가 이상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성상담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문제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상담보다는 가능하다 그러면 부모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상처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마음 문제를 갖고 있고 또는 내 남편이 마음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이 마음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안전한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껏 표현하고 울고불고 난리 나도 돼요. 표현하고 난 다음에 위로 격려하고 뭐라고 어떤 경우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막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되면은 표현한 걸로 충분히 만족하세요. 즉 마음 문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표현한 걸로 즉 듣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가 표현한 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는 게 표현이 곧 뭐냐면 표현이 곧 회복이에요.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행동법이거든요. 우리가 인지행동치료법이라고 해서 CBT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지행동치료법 중에 이 행동치료법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표현이거든요. 표현. 인지를 할 때 인지에 관련된 인지행동치료법 가는 걸 위로, 격려, 관심, 기타 등등이 가면 좋은데 이 인지를 해서 이게 그 위로, 격려, 관심 이게 좋긴 한데 마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위험해져요. 상처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럴 때는 표현하는 거에다가 의미를 두고
마음 문제 이분들한테서 받는 이런 위로, 관심, 격려,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러나 내가 안전한 곳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안전한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더라. 그리고 내가 상처를 입었어. 뭐 성범죄 관련돼서 뭐 성희롱이 됐던, 성추행이 됐던, 성폭력이 관련된 것이 됐던,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내가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거를 가장 안전한 곳에서 표현을 해야 돼요. 안전한 표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돼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데 꼭 피드백을 원하잖아요. 상대방의. 그런데 마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피드백은 나를 악화시키는 개념이니까 피드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보내면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최소한 나에게 성과 연결돼서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남편이 만약에 위중증 심리장애다. 표현하면 안 돼요. 뒤져요, 그날요. 뒤져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중증 심리장애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이제 반대급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냐 아니면 인지를 할 거냐, 그 차이를 이제 가지면 될 것 같아. 근데 인지를 했는데 내가 상처가 더 커지는 것 같아. 해소가 되고 이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것 같아. 지금 이분들한테 마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